가자. 개발행위로 들어가자.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그럼 여기는 크게 보면 개발행위는 3개 파트로 나눴어요. 먼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을 것? 허가받을 것.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해놓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세 번째 특수한 구역 3가지. 아니 2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개발행위는 3개 파트로 나눠진다. 그중에 첫 번째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을 것? 허가받을 것. 그럼 이때 첫째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고르래. 그럼 허가 대상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었죠? 6가지. 크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싸느니. 다만 이 6가지 개발행위가 무슨 사업으로 시행된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시행된다면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6가지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 자, 그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거 허가 대상이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한마디로 뭐죠?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한마디로 공작물의 설치라는 뜻이죠. 자, 또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형질 변경 몇 가지?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내리.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요거를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이것도 무슨 대상? 허가받아라.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법에 돼 있어. 그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했으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라는 뜻이죠.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여기서 왜 제외시킬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어디 가라는 얘기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거. 어디서 분할할까? 건축법에서 가라는 얘기야. 그럼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용도지역별로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최소 분할 대지 면적이 있었죠? 주거지역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에서 마지막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있는 대지를 볼 때는 이렇게 분할하라고 하는 건 건축법에 있고, 이 국도법에서는 뭐만 다루고 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하고? 국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 이렇게 둘로 나눠준 거야. 그럼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얼마로?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 분할은 여기서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라 이 말이죠. 그럼 물어볼게. 건축법에서는 그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허가받고 분할합니까? 분할하지 못합니까? 건축법으로 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죠. 그죠? 그럼 여기 건물이 있어. 그 대지를 2필지로 나누려고 그래. 근데 주거지역은 최소 면적 얼마? 60 이상. 마지막 조례 정해. 그럼 조례도 60이라고 됐다고 가정해. 그럼 60이 안 돼. 다시 말하면 2를 쪼개려면 60으로 쪼개려면 전체 면적 얼마 돼? 120. 120이 돼야 60씩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110밖에 안 돼. 그럼 110이면 2개로 쪼갤 수 있어? 못 쪼개? 최소 분할된 면적이 60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60이면 하나는 50밖에 안 되잖아. 그럼 분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10짜리는 분할 못한다는 얘기야. 최소한 120 이상이 돼야 60, 60씩 분할할 수 있죠. 그럼 그때 이상으로 분할하는 건 허가받고 분할할까? 그냥 분할할까? 건축법으로 돌아가. 최소한 주거지에서 60 이상이잖아. 그럼 120짜리야. 그럼 60, 60 분할할 수 있죠. 요거 허가받고 분할한다, 그냥 분할한다, 신고한다. 그래요. 잘 모르면 그냥 하나 아무나 찍어, 그지? 생각 없어. 그냥 까짓거 셋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막 찍지 뭐, 그지? 그냥 한다,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그냥 어디 건축법에 거기 뭐 허가받아라 신고하라는 말 어디 있어? 자, 건축법 몇 페이지? 빨리 찾아. 건축법 338페이지 가보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일정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그때 허가받고 분할한다, 신고한다는 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야? 그냥 분할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분할하려면 뭐 하면 돼? 그 분할 지적도 떠가지고 뭐 하러 가야 돼? 그냥 분할 등기하러 가면 되는 거야.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건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준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서 그 미만 분할은 60이 안 되게 분할을 내 그래. 그때는 무슨 상이야? 허가받으라고 돼 있죠? 아니요. 뭐로 돼 있어? 분할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다는 건 뭐야? 금지사항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기준 면적 미만 분할은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로 와. 국토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없는 대지. 그때 건축법에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여기는 금지사항, 허가사항, 신고사항. 여기서는 무슨 사항?
금지, 허가, 신고 어떤 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지금.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 데지 없는 데지? 없는 데지. 기준면적 미만 건축법에 있는 그 미만 분할이란데 건축물이 없는 데지를 그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건 허가사항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책의 기본서에 몇 페이지? 217페이지 맨 밑에 가번 나번에도 나번 나오잖아. 이거는 무슨 상이야? 지금 허가받고 분할할 사람들 허가 대상 잖아. 허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 거기 그래 이건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분할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면적 미만 분할은 건축법에서는 무슨 상이고 금지상이고 국토법에서는 무슨 상이고 허가상이야. 차이점은 건축법은 이미 건축물이 있는 데지. 국토법은 건축물이 없는 데지. 건축물이 없는 데지는 아예 분할 못하는 건 아닌데 분할하려면 뭐 받고 분할하라? 허가받아라 이거. 국토법에서는 아니 건축법은 이미 건축물이 있는 거죠. 미만 분할은 아예 못해. 할 수 없어. 아예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 무슨 지역에서? 농림 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일개로상 쌓아놓는다. 자, 물건을 일개로상 쌓아놓을 때 허가받는 건 무슨 지역에서만 됐죠? 녹관 자에서만 그랬지. 웬 녹관 농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 무슨 지역은 빠진다 그랬어? 농림 지역은 주로 가을철에 농사지고 나면 농산물 갖다가 생산했죠? 그거 갖다가 적합한 사용 승인 받은 울타리 건축물 있는 울타리 밖에다 쌓아놨대. 몇 개월 이상? 1개월. 그러면 그때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안 한다? 처한다 안 한다? 농림 지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농산물 밖에 쌓아놨다고 1개월 이상 쌓아놨다고 처벌하면 무슨 농사질한 소리야? 그거 말려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는 괜찮다? 농림 지역은 빼고 나머지 시골 지역 어디? 녹관자 지역에서만 저 사용 승인을 받은 요거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 이거 들어간 거야.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무슨 승인을 받아?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란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반드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는 뜻이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 합법이야 불법이야?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 그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쌓을 때만 그때만 1개월 이상 쌓으면 뭐 받으란다? 허가받으란다. 근데 농림지역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농림지역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럼 결국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번만? 미음만 정답.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2번 경작 위한 토지 형절 변경 중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원래 경작 위한 토지 형절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고르랬죠. 그러면 어떤 것들은 허가받지 않아도 될까? 첫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뭐 받으라고 돼 있었어. 그죠? 자, 두 번째는 원래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근데 뭐끼리 지목 변경을 안 받는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요. 전답사이니까. 세 번째,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우리 등 수질 위험 또는 토질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하는 건 허가 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아라. 이건 받아라 했었고 또 잡종지를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는데 이거는 전답사의 변경이 아니야. 아니죠? 전답사의 지목 변경은 아까 뭐라 했어?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럼 잡종지를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는 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아야 되는 거고 또 2m 미만의 절토 성토가 선언된다. 자, 절토 성토하는데 몇 미터? 2m 이상일 때는 허가받아야 돼. 2m 이상은. 근데 2m 미만이면 반대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렸었죠.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지 같은 거 살 때 그죠? 또는 중개업을 할 때 꼭 고려야 반드시 애우라 그랬어. 자, 보통 저런 야산 같은 데 보면 방치된 논밭 참 많아요. 논이라보다는 밭이죠, 대부분이. 물론 논도 있어. 옛날엔 논이었었어. 근데 지금 뭐해? 그냥 잡풀만 우거져 있는 그래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 비쌀까 쌀까? 싸죠. 방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잡으면 그게 돈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막 경사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그걸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몇 미터일 때? 4m 미만이라면 4m 정도만 딱 되면 돼. 4m면 아주 바람직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평탄 작업하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래서 불도저 끌고 가야 돼. 예, 저 포크레인.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한테 연락하면 내가 포크레인 내가 끌고 가서 해줄게. 이번에 쉬어볼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월요일에 교보문 가가지고
책 사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온 한 1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중에 어떤 책이 좋을지 모르겠어. 아예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중에 한 권 마음에 드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나면 뭐를 어떤 책을 공부하면 좋을까 실무에 관련된 거 합격하고 나서 그거 알고 싶으면 어디 가래서 교보문고 가랬잖아. 갈 때 운동화에다가 저기 추리닝 입고 가야 돼. 왜 추리닝 운동화에다 추리닝이죠? 뾰족구두에다 치마 입으면 안 돼. 예, 왜 운동화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편하게 가가지고 거기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서적이 한면 양면이야. 이쪽하고 저쪽 면이 전부 다 부동산 서적이야. 거기 가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관심 있는 거 끄집어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읽어봐. 한 권 가지고 한 30분 정도 쭉 읽어보면 아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이거 사도 좋겠다 나쁘겠다 판단이 돼. 그럼 좀 마음에 드는 건 사. 그렇다고 또 한 20권 사와가지고는 그건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해. 안 읽어 그러면 몇 권? 만에 3권? 한 4권? 이 정도만 사면 돼. 서너 권만 그거 골라. 그러니까 종일 앉아서 골라가지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만 먼저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도 일단 그 굴착기 기능사 자격증 따려면 필기시험부터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가서 책을 고를 거야. 그래서 골라다 놓고 그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당장 다음 달 한 10일쯤에 시험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소 정해지면 그날 가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자격증 딱 이제 근데 이제 실기하는 건 할 데가 없어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진접에 있더라고. 진접에 중장비 학원에서 뭐 거기 가든지 어디 가서 따든지 하여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할 수 있으면 따 놓으세요.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저번에 제가 공사해 놨더니 분명히 이렇게 쓰면 이거 비 왔을 때 여기 무너진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이 포크레인 그 아저씨가 아 괜찮대. 이렇게 지금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라 걱정하지 말래. 웬걸? 가보니까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빙신 같은 새끼들 믿고서는 일하면 안 돼. 차라리 뭔다 내가 가서 직접 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열심히 왔었어. 아, 조를 때는 밑에를 들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그래서 5일 동안 작업하는 동안 내내 눈으로다 내가 이제 봐둬가지고 익혀놨거든. 아, 조를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장 가서 눈으로 직접 익혀야 돼. 그래야 나중에 기계를 조작할 수 있지. 하여튼 공부하세요. 한 달씩 따놓으면 좋으니까. 나도 따는데 여러분들이 못 딸 거 없잖아. 그죠? 따놓으면 돼. 하여튼 다음 달에 그럼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때 성토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요 2분의 1 되는 지점 2m 요만큼을 이렇게 일단 자르라 그랬죠. 이렇게 잘라. 그러면 요 흙 있잖아. 남잖아. 그건 몇 미터에게? 2m 미만이 되겠죠? 요 2m 되는 흙을 자른 걸 어디에다 채우면 돼? 여기 밑에다 채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채우라 그랬죠? 그러면 무슨 작업이 된다? 평탄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4m 정도 되는 걸 높이를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흙을 싸서 여기다 갖다 포크레인에다 갖다 여기다 다 메꾸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면 평탄 작업이 가능하다. 그때 2m 미만만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잖아. 그때 조심할 건 이면은 안 돼요. 이면은 얼마로 했죠? 50cm 미만. 이면은 50cm 미만. 농지 경작 위한 경우에만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거는 2m 미만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질 변경 중에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허가 안 받는 건 니은하고 미음하고 두 가지죠? 니은, 미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첫째, 허가권자는 누가 있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허가권자입니까? 아니야. 한마디로 누구죠? 관악의 장들. 자기 관악에서는 자기 관악의 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럼 특방, 특시, 특도, 시장, 군수였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아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 셋 다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오라 그랬죠. 그거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 그래서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옳은 거 정답이죠. 3번 재복구나 재난수비한 응급처치. 요번같이 홍수 같은 거 많이 냈죠. 그럼 급한 대로 뚝 제방 무너졌잖아. 뭐부터 해야 돼? 응급조치부터 먼저 해야 되죠. 해놓고 그로부터 몇 월 내? 1월 내. 뭐만 하면 된다? 신고하는 데. 근데 여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뭐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돼요. 허가는 필요 없지만 1월 내 뭐 해야 된다? 신고. 조치부터 먼저 해놓고 응급조치 해놓고 1월 내 신고라는 게 필요하지. 신고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여기가 틀렸죠. 네 번째, 녹지지역 안에서 양식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의 설치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원래 녹관 농지역이야. 이건 녹관자가 아니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주로 뭐하는 지역? 농사 같은 걸 짓는 지역. 녹관농지역은 주로 뭐하는 지역? 농사 짓는 지역. 그 농사 짓는 지역에다 뭐 하려고? 농사 지려고 비닐하우스,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원래 농업, 임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을 때 비닐하우스 설치는 다반사거든. 당연한 거거든.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는 것들?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양식장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형태의 양식장 설치. 이건 다시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라고 하죠. 허가 받지 않냐고 했으니까 그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하는 거. 이게 사도개설이라는 게 뭐죠? 원래 내가 여기 잘 봐요. 여기 도로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뭐 있죠? 대지들이 이렇게 필지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필지는 건축허가 나왔나? 안 나죠? 맹지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도로 내야 되죠. 그럼 어디로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이렇게 좀 내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있는 사람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도를 낸답니다. 근데 이 도로는 법적으로 다 시청에서 가져가는 도로일까? 자기들 개인들 자기들 도로일까? 사도라는 게 토지를 여기다 도를 내긴 내는데 이 도로라고 지목은 도로로 바꿔 지목을 이게 지목이 대가 아니라 도로를 바꿔 이건 도로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 땅이야. 이것도 자기 땅이야. 이것도 자기 땅으로 하는 거. 그거 뭐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뭐란다? 사도를 낼 수 있어. 이때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 받고 났을 때 그때 이 토지 분할할 때는 이것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안 받아. 사도개설 허가를 이미 받았고 그 허가 받은 대로 도를 낼 때는 별도로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걸 고르셨으니까 몇 번이야? 2번. 어디 있어? 2번. 2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토지의 일부를 뭐로 만들려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또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일부를 뭐로 만들어? 국유지, 공유지 또는 공공시설로 사용한대. 공공시설이 뭐 있었죠? 공공시설 대표적인 거. 도공철수, 도로공원, 철도수도 있죠? 그런 부지를 쓰려고 한대. 굳이 허가받고 분할할까? 아니, 그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허가 안 받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이야. 용어가 바뀌었어. 종전했던 용어가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어? 국유지, 공유지, 공공시설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건 최근에 바꾼 거니까 기억하시고 허가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데지 없는 데지. 건축물이 없는 데지. 건축법에 따른 분할지역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은 아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 이건 허가 받고 분할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무슨 상이고? 금지상이고. 건축법에서는 분할 못한다 그랬죠? 국토법에서는 허가 받고 분할할 수 있다. 이건 허가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라고 했어야지. 이게 틀렸어요. 자, 세 번째, 사업기간을 뭐한다? 단축한다. 사기단 이렇게 그래서 사기단.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야? 단축하는 거야? 단축하는 거. 연장하는 거하고 단축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경미한 거죠? 연장이 더 경미한 거야? 단축이 경미한 거야? 단축. 우리나라는 돈 벌고 공사하면서 건설공사하면서 돈 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딴 거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갖고 돈 벌어? 네, 공사기간, 공기단축. 실무에서 공기단축이라잖아. 공사기간, 공기단축. 그 공사기간을 줄이면 뭐가 줄어드는 거야? 인건비 같은 게 들잖아. 사람들 10일 동안 써야 되는데 며칠만 썼어? 5일만 썼어. 그럼 나머지 5일은 세이브, 절약되는 거잖아. 그게 남는 돈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사했다면 뭐 하는 게 최선이야? 빨리빨리. 그지라다 맨날 부시공사. 그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수잖아. 그러니까 맨날 서둘러. 그런데 그건 다반사야. 그래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건 흔해 빠진 거다. 당연히 경미한 것들은 그 사실을 원래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가 허가권자죠. 그자들에게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통지한다. 경미한 행위는 경미한 개발에는 첫째 허가받는다, 두 번째 신고한다, 세 번째 통지한다, 네 번째 그냥 한다. 여기는 뭐라도 있다? 통지해야 된다. 통지를 말했어요. 통지하고 신고하고 차이가 뭐죠? 통지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차이점. 통지한다와 신고한다의 차이가 뭐 같아? 내가 통지해봐? 상희씨? 툭 던져놓고 어디 갔어? 뭘 던질까? 그냥 툭 던져놓고 맞아?
졌지? 나 간다? 그럼 오면 돼. 뭐 한 거야? 통지한 겁니다. 통지는 상대방의 수령의 의사표시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오면 되는 거야. 신고가 접수돼야 돼. 그럼 저 사람이 받았다고 신고 받은 거야? 아니야. 받아서 뭐 해야 돼? 서류 검토해보고 이상 없어. 그럴 때마다 당신 걸 내가 접수합니다라고 접수증을 끊어줘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신고가 수리됐다. 우리가 신고가 수리됐다고 그러죠. 신고는 수리라는 절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서류 갖다 줬다고 신고한 거 아니야. 갖다 준 건 일단은 보란 얘기고, 그럼 읽어보고 나서 그 신고 내용에 합당해. 맞죠? 그때는 뭐 한다? 그때 신고 필증이라는 걸 그걸 끊어줘 나한테. 그럼 신고가 뭐 했다는 거야? 수리가 됐다는 뜻이야. 그래야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반드시 통지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무슨 성상 통지라고 그랬어. 신고도 아닌 더 경미한 통지만 하면 된다라고 됐어요. 근데 공법에서 경미한의 통지는 공법 다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 나머지는 신고 아니면 그냥이야. 신고 아니면 그냥 둘 중에 하나인데 경미한의는 여기는 통지란 말을 쓰고 있다. 그걸 조심하라 되죠. 또 있죠.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 포함해서 뭐 하는 것만? 축소하는 거. 근데 공작물도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수평토의 면적을 5%에서 축소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누구한테? 아까 허가권자, 특광, 특시도 시장소에 허가권자한테 뭐만 하면 된다? 역시 통지만 하면 된다. 그랬었죠? 예, 이것도 맞는 문제야.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거 뭘 낸 거죠? 5번 지문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게 뭘 물은 거죠? 이 문제 자체가. 무슨 의미야 이게? 5번이 뭘 물은 거야? 5번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뭘 물은 거죠? 문제 자체가. 원래 법주문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법주문 어떻게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시개발사업. 그게 응용 문제라는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것만 외우지 말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3가지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도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고지식하게 이것만 딱 외워놓고 응용 문제에서 걸려버리면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해. 근데 응용 문제가 대대리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속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으로 오시죠. 자, 5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몇 가지가 있었죠? 허가 기준. 크게 5가지에 맞아야 허가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자 맞아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동생만 사주지 말고 형도 사주기. 이렇게 뭐라 했죠? 누구도 사주라고? 형도 사주기. 이렇게 뭐라 했죠? 형이 뭐죠?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이 형질 변경이 일정한 규모에 적합할 것. 그걸 뭐라 하죠? 형질 변경할 때 기준 면적이 얼마죠? 원칙 1만 제곱미터 미만. 근데 농공단지 관리는 3만.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5천 미만일 때 원래 허가를 해준다. 그런 형질 변경할 때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줘라. 두 번째, 거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면 도시공원 성장관리. 또 여기다 성장관리 방안으로 돼 있냐.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제 눈에 보이냐? 왜 방안으로 돼 있지? 우리 책에도 방안으로 됐나요? 그러네. 성장관리. 아니 문제집에서 성장관리 방안에서 뭐해? 고쳐야. 이렇게 고쳐놔. 성장관리 계획. 옛날에 성장관리 방안이었는데 성장관리 계획으로 쳐져서 도시관리 계획 및 맨날 들여다봐도 눈이 안 보이냐. 꼭 풀다 보면 답이 보이더라.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래야 뭐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이게 뭐죠? 형도의 도자야.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이때 사자 나오죠? 도시군 사업에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해준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게 형도사. 주가 뭐죠? 주변 지역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뭐 할 것? 조화를 이룰 것. 뭐 다 빼고 밑에 거야.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게 주. 사가 뭐죠? 기발시설 설치나 그 옆에는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주와 부기에 적절할 것, 형도, 사주기라는 5가지가 다 허가 기준으로서 오른 것이더라. 아셨죠? 이렇게 고쳐놓고 다 맞는 거랍니다. 정답 5번. 자, 6번. 개발행 허가의 기준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의 기준 면적으로서 잘못된 거. 자, 원칙은 얼마를 그랬죠? 1만 미만. 그럼 1만 미만은 원칙은 안 해도 돼. 뭐만 보자? 보전록 지적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자동차 보험료 얼마 오른다 했죠? 5,000제곱미터 미만. 자동차 보험료 5,000제곱미터. 해외자연이 가장 심한죠? 5,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요게 중에 농공단지 관리, 농공관리 이렇게 그랬죠? 농공관리 셋 다 3만 미만.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2만이 아니라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는 원칙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선지역 전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만. 이것만 틀렸죠? 그래서 3번만 틀린 정답. 자, 7번. 개발이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의 허가 기준을 뭐하도 할 수 있다? 강화도 할 수 있고 또는 완화도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부른다? 유부 용도 지역이란다. 그거부터 대단히 중요한 거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의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 완화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유부용도라고 한단다. 유부용도 지역 또는 유부용도를 한단다. 근데 유부용도에는 원래 몇 가지가 있죠? 3군데 용도 지역을 유부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3군데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을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유부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그중에 어디만 지정했다? 자연녹지 지역만 현재로서는 유부용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맞는 문장. 두 번째, 보전녹지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형질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그 기준 면적 얼마죠? 3만 제곱미터 미만 맞아요? 아니야. 보전녹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해외자연이 가장 심하다 그랬잖아. 여기는 얼마까지만 해준다 했어? 5천 미만. 웬 3만까지 어린 택도 없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원래는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되죠. 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내용에 뭐한다? 어긋나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된다. 맞죠? 이런 거에 다 조건을 맞아야 돼. 또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을 채취한다. 자, 토석 채취하는데 부피가 얼마나 되는데 3만 세제곱미터.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아니고 그때부터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리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개발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내 허가 불허가 결정하죠. 허가는 15일이야. 허가 시점은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내에 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따라서 지금 틀린 거는 2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으로서 틀린 거. 자,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이 또 뭐죠? 아까 시가와 용도, 유부 용도, 또 하나 보전 용도 셋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 시가와 용도는 딱 3군데밖에 없어. 어디? 주, 상, 공업 지역을 한마디로 말한다. 시가와 용도 지역한다. 주, 상, 공 여기야. 반면에 유부 용도죠. 아까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은 뭐에 속한다? 유부용도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유부용도 지역이죠. 요건 꼭 예외돼.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이거는 유부용도 지역.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야? 보전용도,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전부 다 뭐에 속한단다? 여기는 보전용도 지역으로 들어간단다. 따라서 시가용도, 유부용도, 보전용도 중에 시가용도는 어렵잖아. 주상공. 근데 유부용도가 좀 기억해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세 군데를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거 3번.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다음 9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단 몇 퍼센트? 5% 범위에서 뭐한다? 확대한대. 자, 부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시 돌아갔다. 땡. 아닌가? 땡. 여기죠? 자, 개발행 허가를 받고 나서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에서 뭐해서 확대한다고 그랬어. 확대하는 건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뭐 하는 것만 아까 했었죠? 축소하는 거.
5%에서 축소할 때만 통지하라 그랬지 확대하는 건 안 돼요.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자연녹 지정은 아까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아까 유보 용도 지역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허가권자는 미리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뜻이 있었죠? 여기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뭐 짓겠다고? 뭐 짓겠다고? 여기다 뭐 졌었어? 도로공사 진행 중인데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도로공사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뭘 짓겠다고? 엥? 아무튼 대답 안 해? 뭘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이 건물의 정체가 뭐야? 이 건물의 정체가 뭐야? 아는 게 모텔밖에 없지? 들락거리는 게 그것밖에 없지? 지금 내가 여기다 뭐 그렸어 지금? 이게 뭐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응? 십자잖아 십자. 병원 마크잖아. 무슨 병원? 정신병원? 진짜 그럴래? 강의할 때 다 까먹었어 벌써? 머릿속에 나온 게 안 붙어서? 요양병원 짓는다고 그랬잖아. 무슨 병원? 요양병원. 기억이 안 나 진짜? 아니, 요양병원은 기억나는데. 이건 치매 증세에 심각한 거다 이거는 진짜. 어? 무슨 병원 짓는댔어? 요양병원 짓는다고 그랬잖아. 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데 땅 주인이 옆에다 뭐 짓겠다고? 요양병원 짓겠다고. 이거다 써줄게. 요양병원. 이거 짓겠다고 뭐 들어서 허가 신청 허가자 들어왔잖아. 허가자가 허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도시군계 사업 시행자. 이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군계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뭐라 하죠? 야, 네가 도로공사하고 있는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뭐 짓겠다고? 요양병원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거 허가 내줘도 너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라고 뭐 해야 돼?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의를 구하라 해서 의견을 들으라 했어. 의견만 들으라 했지 언제 동의까지 받으라고 그랬어. 만약에 동의를 받으라는 거 의견 듣는 거에 차이점이 뭐죠?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 사람이 뭐랬어? 이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은 일리 안 다녀. 어디 다녀? 이쪽으로 공사 현장에 차량이 일리 왔다 갔다 할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안 다녀. 그러니까 지장 있어 없어? 지장 없죠. 왜? 저쪽으로 다닌다는데 차가 이쪽으로 다닐 거 없으니까 도로공사는 지장 없잖아. 근데도 동의 안 해줘. 왜 안 해주죠? 그냥 옆에서 뭐가 걸기적거린다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럼 동의 안 해주면 이거 요양병원 허가 못 받냐? 아니란 얘기야. 뭐만 하라는 얘기야? 의견만 들으란 얘기야. 그럼 이 공사하는 시합수행자가 지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겠죠?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야?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거야. 진짜 저렇게 말하는 게 진짜 지정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 판단은 마지막 허가권자가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허가 불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거지.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다. 의견만 들어보고 자기가 결정하는데 참작 정도만 하겠다는 뜻이 의견만 듣는다 이거지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4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뭐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세제곱미터 토지 형질변경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맞아요? 이거 어디부터 풀어야 돼? 이 4번 지문을. 사실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까지 들어간 거야. 저 4번 지문이 간단한 게 아니야. 잘 밑에부터 다시 봐야 돼. 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형질변경할 때 기준 면적 얼마 미만일 때 허가 대상이죠?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얼마? 3만. 아까 농공단지 관리가 3만 원 지역. 관리지역은 얼마? 3만 지부터.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얼마? 3만 제부터 미만일 때 허가 내줘. 근데 3만 제부터 미만일에 3만 제부터 이상된대. 이상된대. 기준 면적 이상된대. 그때부터는 뭘 받아라 그랬죠? 기준 면적 이상되면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처분하라 이 말이고 기준면적 이상부터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따라서 계획관리적인 관리적에서 3만 세제부터 해당된다면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뭐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뭐 이미 뭐가 수립된 적이 돼? 지구단위나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적이래요. 그럼 지구단위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때는 무슨 절차를 거치죠? 지구단위 수립할 때, 성장관리 수립할 때 공통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있어. 수립할 때 뭐 거치죠? 뭐 거치죠? 둘 다. 지구단위 수립할 때, 성장관리 수립할 때 공통점이 있어. 둘 다. 뭘 거쳐야 돼? 뭘 거쳐야 돼?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 가볼게. 지구단위 수립하는 건 원래 무슨 절차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그럼 이반 절차 결정 절차. 기, 주, 지, 입, 그다음 협, 심, 결 이렇게 거치죠?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 듣고 협의, 심의라는 짓을 거쳐서 결정 고시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뭐 하시고? 열람시켜. 그래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시키죠. 그죠? 주민에게 열람시키는 게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심의,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 심의 이걸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나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 속에 뭐 들어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쳐가지고 뭐했어? 다시 개발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더니 기준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할 때 뭐래? 또 도시계획 심의를 치래.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갖다줬죠. 도시계획위원들이 뭐라고 했어? 이거 전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그 들어왔던 거 그 심의할 때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이네. 또 성장관리계획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했던 그 내용이 개발행위 허가라고 또 심의에 또 올라왔잖아. 그럼 중복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이미 요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이때 형질변경 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서 조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행 보증금을 일부만 예치한다. 자 원래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있었죠? 뭐뭐 있었어? 조건 기의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확보, 우회방지, 환경방지, 경관, 조경이란 5가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조경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런 공동단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부만 예치한다? 아예 안 한다? 아예 안 한다죠. 지방자치단체라고 됐잖아. 얘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예치한다? 이게 틀렸어. 아예 지방자치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만 옳어? 2번만 자연노시원 유보용도에 한다. 그것만 맞죠? 나머지는 다 틀리네요. 자 10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에서 옳은 것 1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토석 채취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뭐하러 목적으로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대. 그럼 산자락을 깎아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나오죠? 토석 채취가 나오죠? 그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토석 채취 허가 받고 2가지 다 받는다?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는 뭐만 받으면 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하나만 받으면 뭐는 받은 거 안 받아도 된다? 토석 채취 허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된다. 그랬었죠? 그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흙모래 자갈 바위 토석 채취한다면 그때는 뭐만 받는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이거 하나만 받으면 되고 토석 채취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었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뭔다? 변경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뭐 돼요? 당연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변경한다. 다나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4계단.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죠?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신고라고 그랬어 아까? 통지하라고 그랬지. 신고사항 아니야. 통지와 신고는 법률 용어로서 전혀 구분되는 통계에 때문에 혼동하면 안 돼요. 또 가만히 보면 맨날 주워 들은 거. 그래 원칙은 허가, 경미한 건 신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통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신고라고 하면 틀린다. 이거 조심하시고. 3번 공업지역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 심의로서 허가돼야 된다. 아까 공업지역에서는 얼마 있었죠? 농곤단지 관리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원래 허가내주죠.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죠. 왜? 기준 면적 미만이니까.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 심의 안 거쳐. 언제만 심의 거치죠? 기준 면적 이상 될 때. 기준 면적 이상 될 때. 그때부터 도시계획 심의니까 이때는 미만이므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죠? 요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다른 말이 있어. 어떤 게 나오죠? 원래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들어갈 때 허가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될 게 있었죠? 어떤 거 첨부하죠?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하는 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야 되죠. 뭐 해야 돼? 허가 신청서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도 같이 넣으라 그래서 기의 환경조라는 5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계획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지역이 있었죠. 어디였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이유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 이유가 그냥 외우면 절대로 못 외워요. 혼동해버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러니까 이래 라고 풀지. 무대 빼오면 그놈의 머리가 뭐 1시간이나 가냐? 그죠? 다 날아가지. 시발성에 가서 생각하고 외우라고 그랬죠. 무대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 외워지지. 이해도 안 되고 무대뿔 외워가지고 그 머릿속에 몇 분 남겠어. 며칠 남겠어. 다 날아가. 이유는 이거 설명했었어. 왜 개발밀도 관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는 계획서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원래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왜?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래 기반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기반시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내요. 기반시 설치는 부족하나 기반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랬었잖아. 개념만 알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 그럼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시 설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뭘 제출하래? 기반시 설치에 대한 계획서 제출하래. 여기다 도로 만들으래. 여기다 학교 질 공간 만들으래. 그러면 그 도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 5,000원. 학교 질 얼마 들어? 2,000원. 그럼 7,0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네? 그거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돈 없어서. 그러면 계획서 주거라고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 쓴댔어? 딱 3글자. 그것만 기억하고 앉았어. 그래서 뻥이야. 그죠? 예, 이 계획서는 무슨 계획서야? 뻥이야. 왜 뻥이야? 못 만들어. 돈 없어. 그런 만들 수 있는 설치가 여기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기반 설치 곤란한 지역. 그거 못 만들어. 그러니까 계획서 주제라고 그래도 제출하면 제출하되 맨 마지막에다 뻥이야라고 제출하면 돼. 그런 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결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계획서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만 제출하지 않아야 돼? 우회방지, 환경방지, 경관 그런 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우회방지 시설도 제출하지 않으면 되죠? 또 하나를 갖췄더니 또 5개를 다 알아. 그럼 안 돼요. 뭐만 제출하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만 제출하지 말랬지. 우회방지, 환경방지 그것도 계획서 제출 안 해? 아니야. 그건 해야 돼. 우회방지, 환경방지는 기반시설하고 아무 관계 없어. 위험한 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건 당연히 돼야지. 그래 안 그래? 아줌마 생각 좀 하면서 정리해 머릿속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설치한다고만 제출하지 말지. 우리 조건이 몇 가지죠? 5가지. 기위 환경조 중에 뭐만 제출하지 않는다? 기만 제출하지 않지. 우회방지, 환경방지도 제출하진다. 하나를 가르치면 30개를 알아. 그래서 다 제출하지 않는데 나 돌아버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하나만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지. 아셨죠? 제발 좀 헷갈리지 않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까 뭐만 돼서 의견만 들으면 된다 그랬지. 뭐 할 필요 없어.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다고. 앞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정답. 나머지는 다 틀렸어. 여기까지. 이제 허가 제한부터 나오죠.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